네. 당겨지네요. 시작되는 건가요? 네, 시작을 지금 당겨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함 AR MC 대표 오수경입니다. 자기소개 오늘 더 해야 될까요? 청원함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청원함은 신앙과 사회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모임과 세미나, 강좌들을 진행하는 단체이고요.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20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입사해서요. 청원함 활동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대표가 됐고 지금 4년째 대표를 하고 있고요. 낮에는 청원함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녁 때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끔 외부 가면이나 외부에 글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한국 교회에 성폭력이 이렇게나 많고 또 제 주변에 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내지는 이제 불평등한 그런 젠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매님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기독교 기관은 없는가에 대한 좀 갈증과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기반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랑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이 초기 세팅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로고가 만들어지던 순간이나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되기 전에 홈페이지가 이제 홈페이지 테스트하던 순간이나 이런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설레어했었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시청 근처에서 오픈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고 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흥분과 또 이제 반가움과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 업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성 동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가끔은 고독하기도 하고 또 여성 동료 함께 비슷한 고민을 이어갈 여성 동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반센의 여성 동료들이 지금은 저의 굉장히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관으로서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주변에 여성 동료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한테는 되게 인연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회 성폭력 하면 이제 기반센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도 했던 전병욱 사건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형태의 폭로가 이어졌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이제 힘을 모아주셔서 이게 효과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반센 같은 그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데 분명한 기여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너무 이제 피해자가 소외된 상태로 굉장히 폭력적인 내지는 까발려지는 방식으로 좀 운동이 전개가 됐었던 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하고 또 하나의 시선이라는 그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생기게 된 문제의식은 성폭력 사건을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문제 제기하느냐의 문제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생존자로,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게 저희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관점을 좀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련의 어떤 좀 성폭력 고발 사건들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점에 대해서도 기반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이런 관점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질문이어서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제가 여성 리더인가?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한 게, 제 앞에 항상 여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뭔가 별종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제가 2020년에 대표가 됐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특별한 존재여서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특이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역에 그러니까 실무자로 쭉 성장한 여성 대표가 굉장히 희귀한 존재였었고, 그때 이제 제가 딱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인터뷰에 끌려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특별 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희소한 존재지만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제 주변에 여성 리더 동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항상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 영역에서 실무자가 되어서 그 영역에서 계속 자라나서 여성 리더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남성에게도 중요하지만 여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여성 리더가 없어, 여성 전문가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꼭 남성을 세우곤 하는데, 왜 여성 리더가 없는지,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이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예전과 이제 약간은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기반센과 주변의 동료들이 있어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 리더가 부족하고 여성 전문가가 부족한데, 그들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 실무자가 여성 리더, 여성이란 말 빼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